자, 1번부터 보시면 다음 설명이 맞으면 틀리면 x의 번호를 써라고 했거든요. 1번부터 보시면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3이다 라는데 이건 틀린 말이죠. 왜냐면 여기서 무슨 말이 있어야 돼요? 실근이라는 표현이 빠졌어요. 실근만 얘기했을 때 마이너스 3이고요. 세제곱근이니까 어떤 숫자를 세제곱했더니 마이너스 27 되는 그런 x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실근은 이렇게 한 개지만 허근이 또 역시 몇 개가 나온다?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래. 2번 9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이다. 그래서 이렇게 요것은 맞는 말이죠. 왜냐면 실수인 것이니까 어떤 숫자를 4제곱해서 9가 되는 것 중에 실수인 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두 개인 거죠. 자, 3번도 보시면 n이 홀수일 때 마이너스 3의 n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거짓이죠. 왜냐면 홀수라고 그랬으니까 홀수 제곱근이라는 것은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가 안으로 들어가도 충분하고요. 무조건 홀수 제곱근의 실수인 것의 개수는 한 개가 존재했죠. 그것이 음수든 양수든 0이든요. 그쵸? 그 다음에 4번도 보시면 n이 짝수일 때 3의 n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두 개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맞는 말이죠. 왜냐면 짝수일 때는 우리 실수인 게 왜 두 개 존재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2번처럼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실수인 건 무조건 두 개가 존재하는 거죠. 여기가 짝수 제곱근일 때요. 그래서 짝수 제곱근일 때는 여기가 양수이면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뿔마 때문에 두 개가 존재했고요. 음수의 짝수 제곱근이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요. 0의 짝수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0 한 개였죠. 그래서 여기는 0개 이렇게 그죠? 실수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짝수 제곱근만 앞에 양수냐 음수냐 0이냐에 따라서 제곱근의 실수의 개수가 달랐다. 그 다음에 5번 0의 제곱근은 없다라고 했는데 이건 틀린 말이죠. 0의 제곱근은 무조건 루트 0이라는 값은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0 하나밖에 없죠.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해도 0이기 때문에 무조건 0의 제곱근은 한 개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은 지금 2번하고 4번밖에 없네요. 2번도 같이 보시면 마이너스 8의 세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 A, 81의 네 제곱근 중 양의 실수인 것을 B, 음의 실수인 것을 C라고 할 때 A, B, C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A라는 것은 어떤 숫자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는가를 묻기 때문에 그 값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B라는 것은 4제곱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4제곱했는데 81이 되는 그러한 B를 구하라는 건데요. 81이라는 것은 3의 4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될 수 있는 B의 값. 양의 실수니까 그냥 3이고요. C라는 것은 짝수 제곱근이니까 마이너스도 되잖아요.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3의 4제곱이에요. 이렇게 써도 되니까. 그래서 C는 마이너스 3도 가능하죠. 그래서 A, B, C의 값을 구하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돼서 18이 정답이 되겠죠. 3번. 자, 3번도 보시면 이것은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형태고요. 지수법칙이 뭐가 있어요? 라고 하면 우리는 중학교 때 배우던 형태와 똑같습니다. 이 A의 밑이 A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지수가 서로 다른 애들끼리 곱한다고 한다면 항상 밑이 같을 때만 계산이 가능하고요. 곱하기면 지수끼리의 더하기였고요. 나누기일 때는 이렇게 나누기예요 라고 하면 지수끼리 빼기였죠. 여기서 이제 중학교 때와 다른 점은 중학교 때는 여기서 M이 N보다 크면 이렇게 썼고요. M이 N보다 작아요 라고 한다면 A의 뒤에 거꾸로 빼주고 분의 1이야 이렇게 쓴다라고 배웠을 텐데요. 우리는 고등학생은 바로 그냥 요 하나만 외워도 상관없죠. 왜냐면 우리는 이제 A에 이렇게 음수가 나왔을 때 마이너스 1제곱은 A분의 1이다라는 역수의 개념을 알아야 하고요. A의 0제곱은 1이다. 밑이 얼마든지 간에 지수가 0이면 1이다. 요거까지 똑같이 기억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요 한 가지만 가지고 계산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A의 M제곱에 N제곱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형태는 지수끼리 이렇게 곱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 줄 거는 이제 제곱근의 형태들이었어요. 우리가 N제곱근 이렇게 그냥 제곱근이 아니라 세제곱근, 네제곱근 이렇게 n제곱근을 배우기 때문에 n제곱근 a의 m제곱이에요 라고 한다면 이건 지수화해주면 a의 n분의 m꼴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 문제부터 1번부터 보시면 이렇게 둘이 3제곱근 7과 4제곱근 7을 곱했을 때 7제곱근 7이다 라고 계산을 했는데요. 여기서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되네요 라고 하면 절대 안 되죠. 왜냐면 얘네는 요것에 의해서 결국엔 7의 3분의 1제곱이고요. 얘는 7의 4분의 1제곱이기 때문에 얘네를 지수끼리 더한다라고 한다면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7에 지금 통분을 해야 되는 거죠. 12로. 그러면 3에다가는 4를 곱했으니까 4고요. 4에다가 3을 곱했으니까 3이죠. 이래서 7분의 12분의 7제곱이 되기 때문에 요것은 이렇게 쓰는 거죠. 12제곱근 7의 7제곱 이렇게 써지는 거라서 절대 맞지 않죠? 이렇게 쓸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루트라는 제곱근 안에 이렇게 음수가 들어가 있어요. 0보다 작은 음수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절대 실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요 값이 나온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죠. 그 다음 요거는 이렇게 여기서 우리는 여기는 지수끼리는 이거 곱하기라고 했잖아요. 요거를 이용할 수 있어요. 왜요? 그러면 16에 3분의 1제곱에 4분의 1제곱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가로 있을 때는 곱하기가 돼서 16에 12분의 1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그럼 12제곱근 16이기 때문에 8이 되지 않네요. 그쵸? 여기가 16이어야 되기 때문에 3번도 틀린 말이 되고요. 4번에 같은 경우는 이게 3제곱근이니까 어떻게 나와요? 라고 하면 얘네가 3제곱근이 서로 똑같죠. 그럼 이럴 때는 우리는 무조건 계산이 가능하고요. 한꺼번에 계산이 가능하고 홀수 제곱근일 때는 안에가 음수가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마이너스는 앞으로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제곱근의 3이에요. 이거 분의 마이너스 3제곱근의 81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고요. 똑같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3제곱근이 똑같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27이 되고요. 분해주면 그러면 3제곱근의 27인데 27은 3의 세제곱이죠. 그럼 3의 바깥 분해 안에 거 해주면 3분의 3제곱 즉 3이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입니다. 5번도 맞아볼게요. 5번도 맞아보면
보면 얘는 5의 3분의 1제곱이고요. 곱하기 얘는 5의 얘는 2예요. 그쵸? 없는 것은 제곱근은 2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럼 얘는 5의 2분의 1제곱인데 그것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것의 6제곱인데요. 그럼 얘는 5의 우리는 통분이면 6으로 하죠. 6으로 해주면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수끼리 더하려고 해요. 2 빼기 3 이것의 6제곱이에요. 라고 하니까 5의 우리는 이렇게 약분돼서 마이너스 1제곱이기 때문에 5분의 1이죠. 그래서 5가 아니라 5분의 1이기 때문에 얘는 틀린 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대소관계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엔 지수를 똑같이 맞춰주고 그 다음에 밑을 비교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아까 전에 n의 a의 m제곱이에요 라고 하면 a의 m분의 m꼴로 바꿔주자고 했어요. 그러면 다 바꿔주면 3의 3분의 1제곱, 5의 4분의 1제곱, 10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요. 우리는 다 똑같은 숫자로 맞춰준다라는 것은 이 분모의 값이 다 똑같은 숫자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2로 통분해주면 제일 좋겠죠. 그럼 3의 12분의 4가 되고요. 얘는 5의 12분의 3, 얘는 10의 12분의 2가 돼서 결국 3의 4제곱에 12분의 1제곱, 5의 세제곱에 12분의 1제곱, 10의 제곱에 12분의 1 이렇게 맞춰줄 수 있죠. 그럼 지수가 다 똑같기 때문에 결국 이 밑이 클수록 가장 큰 값이라고 할 수 있죠. 3을 4번 곱하면 81이고요. 5를 3번 곱하면 125, 10을 2번 곱하면 100이기 때문에 가장 큰 값은 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4제곱근의 5가 가장 컸고요. 그죠? 뒤에다 쓸게요. 4제곱근의 5가 제일 컸고요. 그 다음은 여기였네요. 그쵸? 그래서 6제곱근의 10이 그 다음으로 컸고요. 그 다음은 3제곱근의 3이 되더라. 그래서 이것에 맞는 정답은 2번입니다. 5번은 다음을 계산하시오라고 했고요. 이것은 모두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지수끼리 계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밑을 똑같이 맞춰주는 거고요. 밑을 맞춰서 계산해볼게요. 4는 그러면 2의 제곱이니까 얘를 지수하면 2의 3분의 2 바깥 것분의 안에 것 이렇게 지수가 된다고요. 2의 3분의 4 이렇게 되니 2의 3분의 6이 되고 약분을 해주면 2의 제곱이라서 4가 되고요. 얘네도 역시 여기 먼저 가로 계산을 먼저 할게요. 지수끼리 약분이 되니까 4, 1은 4, 4, 2, 8, 3, 1은 3, 3, 3, 9 이렇게 될 거고요. 27은 3의 세제곱, 8은 2의 세제곱 있죠? 그러면 묶어서 3분의 2의 전체 세제곱인데 이것에 아까 전에 지수를 또 약분한 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됐었죠?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약분되고요. 3분의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우리는 제곱을 해주고 마이너스는 역수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곱을 해주면 9분의 4인데 역수가 되니까 4분의 9까지 만족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도 보시면 이것도 역시 계산을 해주시면 3의 2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얘네는 약분돼요. 이렇게 루트 안에서 꼭 계산이 가능하죠. 루트 3이에요. 그럼 3의 루트 3이고요. 곱하기는 지수끼리 더한다고 그랬으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이 돼서 얘네가 지워지니까 3의 제곱이니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4번도 역시 81은 3의 4제곱이고요. 0.75라는 것은 100분의 75가 되고요. 약분을 해주면 4분의 3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3의 4제곱에 4분의 3제곱 나누기 3의 바깥것분의 안의 거가 3분의 4고요. 이것의 4분의 9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제곱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3이라고 써도 되죠. 그냥 3의 1제곱이라고 바꿔도 되죠. 마이너스 1제곱은 역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워주시면 이렇게 약분되고 얘네도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나누기면 3의 세제곱인데 나누기니까 지수끼리 빼기에 3이 되고요. 곱하기니까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럼 남는 게 3의 1제곱 즉 3밖에 없으니까 정답은 3이 되죠. 5번도 같이 보시면 5번은 이제 2의 마이너스 5분의 2제곱 써주고요. 5의 5분의 8제곱 10은요 곱하기 2 곱하기 5죠. 이거 전체의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겠죠. 그럼 얘네는 분배 법칙이 성립이 되고요. 2의 마이너스 5분의 2 곱하기 5의 5분의 8 그 다음 곱하기 2의 마이너스 5분의 3 곱하기 5의 마이너스 5분의 3이고요. 여기서 우리는 밑이 같은 애들끼리만 계산이 된다고 그랬으니 얘네 둘과 얘 둘만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둘씩 계산해주면 2에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5에 둘이 계산해주면 지수끼리 더했을 때 5분의 5가 돼서 1이 되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역수치에서 2분의 1 곱하기 5가 돼서 2분의 5가 되겠죠. 자, 6번도 함께 보시면 6번도 역시 이제 나누기를 보는 건데 이것도 밑이 다 똑같이 A로 맞춰서 풀어주시면 좋고요. 얘네를 계산할 때 쉬운 방법은 다 지수화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이게 괄호의 개념이니까 이렇게 곱해서 가자고요. 그러면 A에 64, 24분의 1 이렇게 써지겠죠? 그럼 얘네는 여기 2가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곱근이니까. 그럼 이렇게 둘이 곱해져서 A에 8분의 1 이렇게 써주고요. 나누기니까 곱하기라고 써주고 여기를 분모에 쓰려고 해요. 그러면 3하고 8이랑 곱해주니까 A에 24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A에 얘네는 요 A는 요 3만 있는 거죠? 3분의 1이었고 곱하기 요 A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요 2가 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A에 6분의 1이다 이렇게 써지겠죠. 그러면 계산해주시면 이렇게 지워주고요. 결국 A에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에다가 밑에 있으니까 빼기 8분의 1이죠. 나누기의 개념이니까요. 그러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통분을 할게요. 24로 통분해주면 8 더하기 64, 24 마이너스 83, 24 이렇게. 그럼 A에 24분의 9가 돼서요. 3으로 약분해주면 A에 8분의 3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7번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7번도 함께 보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없는 제곱근은 2라고 써서 한꺼번에 보자고요. 이렇게 여기가 두 개가 곱해지는 괄호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럼 A의 8분의 3분의 A의 여기도 이렇게 곱해져서 두 개가 씌워져 있으니까 12분의 2가 되고요. 곱하기 얘네도 2를 써줄게요. 그러면 분자는 A의 6분의 1, 분모는 A의 역시 여기도 2가 있으니까 6분의 3이 되죠. 그 다음에 곱하기라고 쓸게요. 바로 그래서 2를 써서 우리는 여기 있던 거를 분모에 먼저 쓰려고요. 그러면 얘는 A의 2분의 1, 요거 하나밖에 안 씌워져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분모였던 얘는 분자로 가는데 두 개가 쓰였으니까 4분의 1 이렇게 써지겠죠. 그러면 얘네를 또 계산을 해주면 결국엔 얘네는 6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똑같은 모습은 이렇게 지워주자고요. 지워주고 계산을 해주면 A의 8분의 3 더하기 4분의 1을 해주고요. 이 밑에 있던 마이너스 6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6분의 3은 약분해주면 2분의 1이 돼서 계산을 8로 통분할까요? 그럼 8분의 3 더하기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A의 8분의 5에서 마이너스 8을 하니까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K값은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겠죠. 8번도 이제 같이 보시면 8번도 이렇게 생긴 애들을 계산하는 방법은 A의 2x제곱이 3이라고만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여기 전체에 AX를 이렇게 두 번 곱하려고 해요. 위아래 똑같이 곱해주면 식은 변하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약분, 원래 있던 식에서 약분은 절대 못해요. 가운데 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나 플러스가 있을 땐 절대 약분을 못하기 때문에 요 모양이 3이다. 요걸 갖다 쓰는 방법밖에 없고 이걸 위해서 우리는 여기 x만 있으니까 AX제곱을 하나 더 곱해서 지수끼리 더해주면 좋겠다라는 걸 이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분모에다만 곱하면 안 되니까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주고요. 곱해서 이렇게 분배해서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A의 2x제곱 마이너스 A예요. 요 A의 0제곱이 돼요. 그쵸? 마이너스 x랑 더해주면 0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A의 3x랑 x랑 더하면 4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3x랑 x랑 더하면 마이너스 2x가 되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갖다 쓸 수 있어요. A의 2x제곱이 3이라고 했으니까 A의 2x 얘가 3 빼기 0제곱은 무조건 1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4x는요. A의 4x라는 값은 여기 전체에 제곱을 해서 4x가 된 거죠. 그럼 나도 여기 똑같이 3에다가 제곱을 할 거예요. 제곱을. 그럼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9가 되고요. A의 마이너스 2x라는 것은 결국에 A의 2x 전체에 마이너스 1제곱을 한 거니 3의 마이너스 1제곱을 한 거니까 이것은 3분의 1 역수겠죠. 그럼 플러스 3분의 1이 돼서 계산해서 번분수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게 싫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위아래 똑같이 3을 곱해주는 것도 편하죠. 그러면 6분의 그쵸? 3 빼기 1은 2니까 6분의 곱해주면 27 플러스 1이 돼서요. 우리는 6분의 28. 2로 한번 약분되죠? 3분의 14. 정답은 4번입니다. 9번도 함께 보시면 9번도 이렇게 63의 x제곱은 81, 7의 y제곱은 3을 만족시키는 두 실수 xy에 대하여 3x분의 4 마이너스 y분의 1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런 형태도 결국 요 지수로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러니 우리는 얘네를 변형해주면 나는 63의 x제곱이 81인데 x분의 4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63은 81의 x분의 1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왜냐면 우린 지수에 이렇게 똑같은 숫자를 곱해줘도 식은 변하지 않죠.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81은 또 81 이렇게 3의 4제곱인 거는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자꾸 해보면 이게 3을 4번 곱해서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결국 63은 3의 4제곱의 x분의 1이니까 곱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63이라는 값이 결국 3의 x분의 4제곱이다. 여기까지 찾아낼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역시 누구도 얘도 붙여주면 되겠죠. 7의 y제곱이 3이었으니 우리 7이라는 값은 3은 y분의 1제곱이다. 똑같은 방식에 의해서 요게 될 거고요. 결국 얘네를 가지고 만들면 보시면 밑이 똑같이 3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3의 저 모양을 그대로 x분의 4 빼기 y분의 1로 만들고 싶다고요. 그러면 3의 x분의 4가 지금 63이었잖아요. 63이었고 이 지수에서 지금 여기 빼기죠. 빼기라는 것은 밑이 같은 애들끼리 뺐어요. 그럼 얘는 나누기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누기 누구예요? 뒤에 거 7이었죠. 그러면 우리는 계산해주면 97에 63이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9라고 나올 거고 9라는 값은 3의 제곱이죠. 왜냐면 내가 알고 싶은 건 3의 x분의 4 마이너스 y분의 1제곱이 아니라 요 지수만 알고 싶으니 얘도 밑을 똑같이 3으로 만들어서 요 지수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 x분의 4 마이너스 y분의 1의 값은 2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마지막 이제 10번도 보시면 10번은 이제 곱셈공식의 변형에 대한 얘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한다? 우리가 요 얘기라고 했어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만드는 형태는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에 둘이 곱한 걸 빼주면 a, b를 빼주면 요것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을 제곱을 우리는 제곱을 할 거니까 바로 쓸까요? a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것은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에 둘이 곱한 건데 a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을 곱한다고. 그럼 얘는 지수가 1이잖아요. 그럼 얘네들끼리 계산을 곱하기를 해주면 a의 0제곱이 돼요. 0 무조건 얼마였어요? 1이죠. 근데 얘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둘이 나온 형태가 둘의 관계가 역수 관계잖아요. 지금 얘는 a고 얘는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둘이 곱하면 1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 우리는 요 둘이 곱한 값은 무조건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만 빼주면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문제 풀 때 계속 쓰지 말자고요. 그쵸? 그러면 제곱을 해주면 9 빼기 2가 돼서 정답은 7이 됩니다.